네, 안녕하십니까. 대왕개미 한종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 찍는 현재 시간이 6월 28일 오후 3시입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익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끔 오늘 제가 영상에서 차트 흐름을 보고 월요일에 있을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시청을 하신다면 월요일에 분명히 수익률도 극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 한종훈이 더 활기차게 이렇게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이상한 링크 발송 도와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우리 기술은 완벽한 세력주입니다. 이 세력주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혹은 급락을 하거나 요 추세를 세력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세력 말고는 이렇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즉, 우리 기술은 세력주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 이 세력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저 한종훈은요, 이 세력의 흔적과 추세 찾는 것을 이미 15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어때요? 자, 판단이 안 가죠, 솔직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사실 양갈래긴 한데요. 이 세력을 알고 흔적을 찾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이 폭등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짧게만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자, 지금 봉들이 어때요? 보면은 제가 뭐 미대생은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는 건 뭘까요? 이 봉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달리는 거는요. 위아래로 지금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급 싸움은요. 세력 간의 다툼일 수도 있고요. 세력과 개인들의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를 봤을 때는요. 세력끼리의 싸움은 아니고요. 세력과 개인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꼬리가 달리면서 개인들은 지금 서서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세력들은 반대로 고점에서 물량을 조금씩 빼고 있었습니다. 왜냐? 밑에서 매집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팔게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금요일날 보면요. 다시 양봉으로 돌아섰잖아요. 이날부터 하나, 둘, 셋. 예. 이제 음봉이 나온 거래일 동안 세력들은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고 금요일날 다시 매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의 진입도 여기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차트는 여기까지 봐볼 거고 이제는 재료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 원전 섹터 쪽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이 고리 1호기, 이 고루, 죄송합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이제 해체 소식이 어제장 끝나고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 소식은요,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서 약 500조 원,
무려 5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커다란 시장이 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 만드는 회사죠? 이 MMIS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 계측 쪽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해서도 해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계측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리로기 해체 프로젝트에 우리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고리로기가요. 어떤 원전이냐면 1978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에요. 2017년도에 영구정지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요번에 이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 원전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방사능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은 뭐 만드는 회사죠? 이 MMIS라고 하는 이제 제어 시스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해체 과정에서도 이 방사선 감시라든지 이제 제염, 원격 제어 이런 분야에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원전이 가동 중일 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원전을 해체할 때도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고리로기 같은 경우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12년 동안 이어질 해체 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고리로기 하나 해체하는 데만 해도 이제 1조가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만 해도 해체 예정인 원전 자체가 현재 30기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만 해도 현재 규모가 20조가 넘는 규모기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다해가는 원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는 무려 500조 원까지의 원전 해체 시장이 형성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기술은 이번에 이 고리로기 해체를 통한 실적 기반으로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 현재 우리 기술은요, 이 SMR이랑 MMIS, 기존에 밀고 있었던 원전 사업과 플러스로 해체 시장까지 양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원전 섹터 말고 뭐가 있죠? 이 AI 섹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AI하고 원전은 맞물릴 수밖에 없다. AI가 성장을 하면 원전도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 자, 기사 같이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전기 먹는 하마 AI, 이제 구글 메타도 앞다퉈 원전 투자라고 합니다. 자, 구글 전부 다 알고 있으실 거고, 메타 여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만들었던 회사죠. 인공지능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소요가 급증하면서 구글, 메타, MS, 오픈 AI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 AI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백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비교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AI를 구동을 하려고 하면요, 이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반원전, 탈원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발 맞춰서 앞으로 원전을 짓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사. 다들 엔디비아 알고 있으시죠? 원전 없이는 AI 못한다. 엔디비아 젠슨왕. 자, 젠슨왕
엔디비아 최고 경영자가 대만 정부에다가 탈원전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대요. 왜냐? 엔디비아는 현재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하고 이제 폭스콘하고 손을 잡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대만이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부족이 이 프로젝트의 걸림돌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엔디비아의 CEO까지 나서서 원전 지어야 된다, 탈원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도 2050년까지 이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늘리겠다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었죠. 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 센터의 확장 국면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이 지금 이 미국하고 유럽인데, 자, 그러면 신규 원전도 지어야 되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신규 원전도 지어야 되고 원전 해체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K원전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원전을 잘 만드는 기업이 해체도 잘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 수혜를 보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에 단기간에 2배를 상승을 했어요, 우리 기술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중간에 내렸을 거고, 뭐 누구는 30% 먹고 땡큐, 누구는 뭐 20% 먹고 땡큐, 누구는 뭐 한 50% 먹고 땡큐 외쳤을 텐데, 자, 크게 가는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세요. 요거를 이해를 하신다면요, 지금 2배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실 거예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양식품. 삼양식품 뭐 하는 회사죠? 라면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요, 해외 수출을 시작하는 기업들이고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삼양식품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주가가 얼마였죠? 자, 주가가 한 10만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136만 7천원까지 최고가 최근에 찍었었죠. 약 13배가 올랐거든요. 자, 삼양식품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라면이 해외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뭐 유럽, 미국의 뭐 공장들은 2배 넘게 올리고 있고요. 라면을 찍어내는 족족 다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점상이 있었고 굉장히 가파른 주가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또 삼양 말고도 우리나라 화장품, 화장품도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자, 실리콘투 봐봅시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요, 이 화장품 관련 기업인데 기존 주가 한 3,000원 정도 있었거든요. 자, 한 3,0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63,500원, 63,500원까지 올랐고요. 그럼 몇 배가 올랐죠? 약 20배가 올랐어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 이때 한번 반토막 났다가 다시 63,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외 수출을 하면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요, 10배, 10배어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있죠. K9 자주포를 만든 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인데, 자, 얘는요, 이 K9 자주포를 50% 이상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났을 때가 대략적으로 뭐 한 이때쯤이었어요. 이때쯤이었는데, 이 전인데, 예. 그때 당시 주가가 5만원에서 6만원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요런 시절이었는데, 일단 K9 자주포가 전 세계 50% 독점을 하고 나니까 98만원까지 갔었고요. 무려 18배 상승이 있었던 거죠. 제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리콘투, 삼양식품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원전주도 이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로 수출했던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가 2009년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그게 올해잖아요.
이제 연속적인 수주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I 없이는 원전을 못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없이는 원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이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자체적인 공급망으로 원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불닭볶음면, 뭐 화장품, K뷰티, 그다음에 K9 자주포처럼 해외 수출로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면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대한민국 없이는 원전을 못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왜냐? 이 미국은요, 최근 46년 동안 신규로 가져온 원전 물량이 단 2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이제 2050년까지 남은 25년 동안 300기를 수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이제 대규모 원전 증설 계획을 내놓은 건데, 미국 자체 공급 능력하고 건설 능력만으로 원전 300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만들죠. 절대 못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중국의 원전 설비 수출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원전 동맹국이 어디죠?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이 유럽에서도 오스트리아라는 국가 하나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다시 친원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무려 40년 동안 반원전 국가였어요. 원전 건설이 금지였는데 이번에 그 법안을 철폐를 하고 친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랫동안 탈원전을 했던 이 독일 같은 경우도요, 다시 이 SMR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무려 10년 동안 탈원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만에 SMR 쪽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긴 게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국가 손실액이 약 9천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탈원전하는 이유 뭐였습니까? 이 탄소 배출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 이러한 의미로 탈원전을 했는데 거의 뭐 쓸모가 없었고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손실만 9천억, 죄송합니다. 그 아까 9천조라고 말씀드렸는데 9천억 가까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렇게 전 세계가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또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을 했잖아요. 이 프랑스의 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력 1위를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러브콜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술도 앞으로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더 많은 수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매도 금지라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꼭 좀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시는 김에 제가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조금 많이 찍어봤으니까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아까 안 달아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기술은 현재 이 원전과 원전 해체라는 두 개의 칼날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방산과 스마트팜, 그 다음에 풍력 발전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기술을 통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긴급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훨씬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다고 하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